외출해서 돌아오니 거실이 난장판이다. 분별 없이 나뒹구는 손주들의 장난감, 생살이 찢어져 배알이 쏟아진 곰 인형이 아우성이다. 화장지 한 롤을 풀어헤친 것도 부족해 애꿎은 화분은 있는 대로 뒤집혀 가 꽃을 문 화초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범인은 안 봐도 비디오다. 반려견 코코의 소행이다. 제가 한 짓이 아니에요. 저놈의 고양이가. 심상찮은 내 얼굴빛을 읽은 코코는 애꿎은 고양이만 째려보며 능청을 떤다. 사실 코코는 전과자다.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화풀이로 거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안방에 감금하고 다닌 지 오래다. 처음엔 까치발을 하고 낑낑거리며 문짝을 긁어댔다. 그래도 소용이 없자 언제부터인가 문손잡이를 향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자유는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감이라도 한 것일까. 오늘 이렇게 스스로 문을 따고 탈출한 것이다. 그동안 코코는 좁고 어두컴컴한 안방을 벗어나고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문손잡이를 향해 점프를 거듭했을 것이다. 늦깎이 공부로 잠을 쪼개야 하는 내게 덤으로 일감을 만들어 개고생을 시키는 못된 소행은 얄밉지만은 포기를 모르는 불굴의 도전 정신만은 개가 아닌 견공으로 대접하고 싶다.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거실을 누비는 코코의 보모의 문득 늙음하기 상아탑에 도전한 내 모습이 겹쳐진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내가 피덩이 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돌아가셨다. 초등학교 5학년일 때 병마로 엄마까지 잃은 나는 미혼인 삼촌과 함께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공부가 좋았지만 까막눈인 할머니의 생각은 달랐다. 계집애가 무슨 공부냐. 자기 이름 석 자만 쓸 줄 알면 되는 거지. 여자는 살림만 잘하면 그뿐이라며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끝으로 나를 논밭으로 내몰았다. 다행히 삼촌이 할머니를 설득하여 겨우 고등학교를 마쳤지만 배움은 거기까지였다. 삼촌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두자 나는 찬밥 신세가 되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따로 없었다. 그렇게 따돌림받는 내 모습이 딱했을까. 할머니는 내 결혼을 서둘렀다. 굳이 사양하고 싶지도 않았다. 결혼만이 유일한 탈출구라 여겼기 때문이다.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다. 달콤한 신혼의 꿈도 잠시, 거대한 해일처럼 예고 없이 몰아친 IMF 한파는 남편의 사업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천둥이고 벼락이었다.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도 부족해 자식이 둘이나 딸린 아비를 신용불량자로 내몰았다. 내 의지와는 달리 졸지의 가장으로 등 떠밀린 나는 험한 세상의 파도와 맞서야 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던가. 만일을 위해 따둔 인쇄통신기능사 자격증이 밥줄이 될 줄이야. 공기업인 한국통신에 몸을 담을 수 있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도 부족해 직장일까지 1인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쉽겠는가. 5이나 되는 식솔에 목숨을 부지하는 일도 빠듯한데 종갓집이라 명절 제사를 합치면 쉬는 달이 없을 정도로 제사상을 차려야 했다. 가난에 대한 어설픈 감상이나 불평쯤은 한낱 사치였다. 설상가상 성격이 밤송이같이 뾰족한 시어머니가 주는 무언의 압력이 내 등짝을 짓누를 때는 숨까지 턱턱 막혔다. 당장에 목숨줄을 내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두 자식이 눈에 밟혔다. 그래서 오늘만 버텨보자고 날마다 주문을 걸었다. 시간은 물같이 흘렀다. 부족한 보살핌에도 두 아들은 밝게 자라 각자의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다. 그래도 내 시간은 없었다. 핏덩이 손주들이 차례로 내 손길을 기다렸다. 손자 사랑은 할머니라고 하지 않는가. 손주 셋을 키우고서야 나를 올가매는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까슬한 세월의 흔적이리라. 정수리에 무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생업을 위해 종종거리며 살아왔다면 남은 시간만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 여고 시절 일찍이 가슴속에 꾹꾹 눌러두었던 문학의 꿈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한때는 시인을 꿈꾸던 문학소녀가 아니었던가. 생각한다는 것은 곧 뜻으로 닦는 일일 터.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지 않는가. 벌써 2해 전이다. 이순을 훌쩍 넘긴 나이로 방통대 국문과에 입학했다. 무모한 도전은 아닐까. 처음엔 불안하여 소화불량까지 앓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 벌써 2학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문학의 길은 멀고도 요원하다. 내 누더기처럼 누추했던 과거를 고해성사하듯 세상을 향해 말과 글로 쏟아내며 까발리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작가의 길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하나의 용기이고 도전이라 믿는다. 용기도 절망도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비록 늦깎이로 시작했으나 도전은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천년의 호르몬이다. 하여 날마다 축복이고 행복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과연 내 작은 깜냥으로 쓴 서툰 글이 비색을 가진 청자 연적처럼 우아한 빛깔과 꽃보다 아름답다는 오묘한 인품의 향을 풍길 수 있을까? 어쩌면 밑줄 한 줄, 그은 흔적이 없는 공허한 글로 남아 허공 속에 떠돌 수도 있으리라. 가끔 이런 불안감이 먹구름이 되어 가슴에 몰려올 때면 나는 생의 끝자락에 죽음을 각오하고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은어의 투혼을 생각한다. 목숨을 건 투지라면 못 이룰 일도 없으리라. 비록 지금은 잡초 같은 넋두리로 서툰 문장을 다듬느라 어설픈 단어들의 담금질만 계속하고 있지만 몸살을 앓으며 뿌리를 내릴 긴 여정의 끝에는 오늘과 다른 나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겨울의 강바람이 마른 나뭇가지를 흔들어도 나무는 눈을 이불 삼고 강풍을 벗삼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그 아픔을 라이트에 새긴다. 사람이라고 다를까? 끊임없는 도전으로 더 넓은 세상을 쟁취한 코코의 거침없는 투혼이 소심했던 나를 일깨운다. 세상 살아가는데 쉽게 얻어지는 게 무에 있으랴. 나 역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문학인의 꿈을 끝내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삶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배워야 하는 게 우리네의 삶이 아니는지.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데 도전 정신만한 게 또 있을까? 성취의 전신이 의지는 삶에 있어 금자탑이자 시금석이다. 누구나 과거는 모두 힘들었다고 말하지만 지나고 나면 힘든 기억보다는 성취감이 앞선다. 공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떼치지 못하는 자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르랴. 도전은 나를 일으켜 세우는 용기이고 힘이다. 공부하다가 쓰러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으리. 생이 있는 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도전을 계속할 것이다. 세상은 두려움이 아닌 도전의 장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도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리. 도전해야 열정이 생기는 법. 나는 세월이 준 할머니라는 백발의 관을 벗고 빛나는 학사모를 쓰는 그 순간까지 결코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옛날 단발머리 계집애가 품었던 문학의 꿈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또 묶는다.